어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죠. 김건희 이제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던 그때 예. 그림도 발견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이우한 네. 화백 그림. 근데 그걸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네. 건넸다는 정황이 또 이제 나오고 있다는 한번 거예요. 쪼개서 보자고요. 이게 이제 3천만 원에 사서 1억이라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1억 2천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략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네. 대만에서 이제 해서 서울에 들여왔습니다. 음. 인사동에 가시면 거기 쌈짓길이라고 하는 뭐 젊은 2030들 많이 가고 소품 팔고 하는 그거 바로 뒤에 있는 갤러리 땡땡이라는 그 갤러리의 주인입니다. 네. 그 주인이 이제 그걸 들여와서 이게 손이 한 서너 번 건너가요 또. 아, 그러니까 누구 딱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감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서 이거 누가 그래 하는 거냐 뭐 하면서 쭉 넘어가죠. 현금 거래니까 사실은 누가 사는 거냐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제 2번 건너가고 3번 건너갈 때마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감정을 또 의뢰하는 것도 있고 뭐 쭉 했겠죠. 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뭐 보통 이우한 화백 그림 웬만한 좋은 작품들은 20억 이상 다 가죠. 근데 이게 이제 1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점으로부터의 그 시리즈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개가 뭉쳐져 있으면 훨씬 더 큰 가격이었을 거고 그 하나니까 조금 더 이제 그보다는 쌌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뢰 하는 사람이 검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누구는 이제 그런 농담해요. 검사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1억 5천을 냈어야 되는데 1억 2천을 검사 냈다. 디스카운트. 예, 예. 그 왜 뭐 영부인 디스카운트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꼬리가 이제 잡히게 된 건데 아. 그럼 문제가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예. 2022년에 이게 대만에 낙찰받았고 2023년에 김상민 씨한테 넘어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2023년에 김상민 씨는 현직 검사였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날 네. 김상민에게 카니발 차를 대줬던 소위 코인왕 코인왕. 존버 킴 그래요. 박땡땡 씨입니다. 킴 씨가 아니에요. 존버 박 씨예요. 킴이라고 돼 있는데 박 씨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카니발을 대줬다는 거잖아요. 김상민 선거 대비하고 평소에 뭐 그러니까 다 상납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한테 이제 상납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12월 18일 날 밀항을 시도해요. 전라남도 강진 쪽에 조그만 항구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힙니다. 네. 그러고 김상민 씨가 바로 사표를 내요. 12월 말에.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살 때는 현직 검사였어요.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추정의 영역이지만 심플하죠. 네. 현직 검사가 맨날 만나면 공무원들 하는 소리 있잖아요. 박봉에 경무에 뭐 하듯이 하잖아요. 예. 절대 자기 돈으로 샀을 리가 없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돈도. 하나 이름이 이제 운운이 되고 예. 혹시 코인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아. 이제 소설이 써지는 거죠. 그렇죠. 그 궁금하죠. 그 출처도. 네네. 분명한 건 하여튼 자기 돈으로 안 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현직에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퇴직을 해서 정관료로 왕창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이때랑 또 달랐겠죠. 그렇네요. 그건 추정의 영역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하던 피의자에게 차량 이런 거 제공받고 뭐 이랬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이 사람이 수사한 그룹이 하나 있어요. 기업이. 예, 그런 쪽에서 하지 않았겠냐 이것도 는 설도 수사를 나오고. 해봐야 되고. 네. 어떤 돈을 샀느냐. 그러니까 다 의혹이 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우한 씨 그림 하나만이 아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른 게 공개된다라고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말하는 정가가 기본 5억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철규 저 김정재 의원 그 예. 통화 뉴스타파 공개됐잖아요. 이제 보도가 보면. 됐죠. 예, 그러면 기본 정가가 5억이다. 근데 황금지 예를 들어 뭐 저 TK라든지 이런 네. 데는 훨씬 세겠죠. 아, 달성 공천 분수가 받으면- 20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으니까. 그러면 뭐 훨씬 더 세겠죠. 그렇게 보면 그 창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밀고 뭐 이랬을 때 당연히 뭐 당선된다 아, 이렇게 그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런데 뭐 1억 2천에 그게 땜빵이 아. 됐다. 그렇게는 아니겠죠. 그렇게는 아닐 네. 것이다. 더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예고가 그러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배용 전 위원장 국교위원장도 지금 금 거북이. 네, 금거북이 똥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 자리를 그거 가지고.
차관짜린 국회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대략 알려진 걸로 한 9,200만 원 네, 뭐 이 정도 1억 상관이죠. 대략 물론 네. 그거라고 절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배용 씨는 뭐를 했어요? 2006년부터 이대 총장 하면서 그 뒤로 완전히 장관 내지 장관급의 역사예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거의 다 장관급 이상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딱 대통령 선거 직후에 당선 축하로 보낸 거잖아요. 동으로는 신사동 네. 그 금은방이 아. 동네로는 뭐 압구정 이렇게 불리는 거기에 있는 금은방에서 이제 한 건데 마지막 산 거는 확인이 되죠.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는 안 샀다라고 하고 네. 과연 그거 가지고 장관급 자리 이 사람이 딱 윤 당선되자마자 예. 청와대 새활용 자문단이라는 게 맞아요. 꾸려져요. 거기도 단장을 했어요. 가로수길 예화랑 딸 그렇네. 같이 거기. 이제 그 위원이었죠. 네. 어쨌든 그거는 정식 공무원 뭐 이런 기구는 아니었지만 국가에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청와대를 거대한 미술관 갤러리로 꾸민다. 맞아요.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가장 혜택 볼 사람은 김건희, 뭐 야화랑 이런 데도 혜택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없던 자리를 만듭니다. 백년지 대계를 그린다라고 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과 대학교육, 그다음에 이 국가교육위원장은 교과서 편찬하는 거 10년 단위, 20년 단위의 국가교육에 대한 설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 여기에다 이제 리박스쿨이니 뭐 무슨 예. 다른 이들이 언젠가부터 갑자기 체제 전쟁, 가치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경원 의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네. 드럼통 들어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체제 전쟁, 가치 전쟁을 준비해 왔다. 거기에 필수적인 건 돈이죠. 돈. 국가 기관을 통해서 돈을 네. 태울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들이. 그렇죠. 예, 또 뭐 극우, 개신교, 그다음에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걸 통해서 쭉 왔어요. 이분이 과연 그러면 그런 좋은 자리를 연속으로 받는데 네. 여기는 한 9,200만 원, 1억 정도 됐다 치는데 그러면 그보다 훨씬 높은데 과연 그밖에 안 된다? 그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시도 교육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위원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관급인데 엄청난 자리죠. 엄청난 자리고 중요한 자리인데 네. 그걸 금 거북이 한 마리로 5톤짜리 거북이 똥일 거예요 아마. 거북이 똥일 것이다. 아니면 여러 마리 새끼를 엄마가 달고 다니는데 혼자 낙오된 불쌍한 거북이가. 길 잃은 거북인가? 네,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파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김상민 전 검사가 줬다는 이 그림, 그러니까 그림, 금 거북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석까지 나오고 하면서 배관 매직이 정말 광범위하게 있었겠구나 이런 추측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 김건희 같아요. 매직, 김건희. MAGIC라고 제가 농담 드렸잖아요. 김건희 매직. 네, 단순 자리를 사는 매직뿐만 아니라 네. 사람을 막 뒤바꿔요. A로 결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D로 뒤바뀌어요. 그런 매직을 막 부려요. 그것도 매직이네. 네, 그래서 김건희 매직은 예.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 지금 이제 매관 매직으로 한 몇 사람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오픈된 게.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 인사를 하려면 인사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인사 검증 필터링을 해서 윤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잖아요. 인사위원회,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은 정진석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인사를 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하. 주진우, 이원모, 그다음에 그렇네. 공직기강 비서관 하던 이시원 이런 분들이 필터링을 네. 해요. 다 각 파트에서 올라온 소위 세평을 추리고 네. 해서 뭐 3배수를 압축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현실적 파워가 얼마나 셌겠어요. 예. 주기적으로 그들이 모입니다. 주로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죠. 아, 예. 그렇네요.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 인사 문제 또 이제 김건희와 연결된 그 상황들을 누굴 통해서 어떤 조직을 통해서 했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 뭐 김건희 씨가 뭐 예를 들어 누구누구를 해줘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실무 프로세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냥 뭐 자기가 하야하고 자기가 임명장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실무단에서 누가 예,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지. 그 실무단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본 많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첫 길이 열리고 나서는 그 네. 다음부터는 프리패스죠. 프리패스다. 오면 그냥 바로 그게 고속도로로 바뀌죠.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 집권해서 한두 명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을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쉽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부터 네. 하나의 길이 열린 다음부터는 완전히 뻥 뚫린 고속도로죠. 아,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아마 내심 본인 기준에 정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거는 얼마, 어느 거는 얼마 하는 그게 정가. 예. 이제 이 메간 매직 의혹은 인사 개입 의혹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뭐 윤형원이니 뭐니 하는 그 외도 외척 네. 이런 저기들은 세도가들은 그래도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뭐 오빠 무슨 뭐 이런 거였지만 물론 지금 오빠도 위세를 떨쳤지만 지금 직접 위세를 떨친 거 아니에요? 직접. 그래요. 김건희 근데 뭐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아플 결심과 아플 예정은 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네. 뭐 계속 지금 뭐 붙잡히고 저 쿠데타 실패 이후에는 뭐 계속해서 계속 아픈. 아플 예정이고 아플 결심이고 뭐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특히나 신평 씨가 얘기하니까 솔직히 더 못 믿겠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예. 왜 그 사람이 멘토예요? 멘토 그렇구나. 멘토를 잘 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폭망했구나.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평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김건희의 건강 상태, 뭐 나쁘다, 안 좋다, 뭐 특검에도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라고 하다가 또 지금 구치소에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이 어지럽다고 사람이 하니까 아프다는 말을 쓰기 그 앞 단계에다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보면 길게 그 갈라치는 말을 또 한참 써놨죠. 예. 뭐 사실일지 뭘지 저희는 모릅니다만 그 앞전에 뭐 면회할 때 그런 논란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심평이라는 사람의 의도는 다분하죠. 그러면 하나만 거꾸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구치소에서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구치소장부터 그럼요. 구치소 직원들 교정시설. 책임이죠. 네. 이분들 공무원이죠. 자기가 잘못되면 뭐 감사받고 뭐하고 자기 날러가고 연금은커녕 진짜 인생 자체가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구치소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어떤 정도를 넘어가서 임계치를 넘어가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네. 외부 병원으로 가죠. 그렇죠. 외부 병원으로 가서 잘못됐던 자기들 책임은 면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행위는 다 한 거잖아요. 뭐 병원이 그렇다고 책임질 일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구치소에서 아직 그대로 있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심평 씨만 저렇게 지금 뭐 그럼 저희 보고 측은지심이라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네. 이 그렇네. 정말로 이 책임지는, 왜곡된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네, 거기서 가만히 뭐냐면요. 있는데. 새디스트들 있잖아요. 가해하고 자기들은 아픔 못 느끼잖아요.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고 이제까지 새디스트. 그게 뭐 2차, 3차 계속해서 내란 증거를 덮는 게 계속해서 내란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거에 고통받는 국민들 생각 안 해요? 그걸로 망가져 있는 경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각종 시스템을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이 사람 몸 하나 아픈 거 그걸로 동정심, 네. 그걸로 어떤 역전의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국정을 이렇게 말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평 씨라는 사람 저는 몰라요. 그분의 정치적 단수가 몇 단인지 모르지만 그런 단수로 이제까지 멘토를 했단 말이에요.